빅타임 코인이 유통량이 변경 공지가 떴습니다. 빅타임은 어떤 코인이냐? play to earn, 플레이를 하면 earn, 번다, 게임하면 돈 버는 코인입니다. 빅타임은 블록체인 게임 중에서는 나름 잘 만든 격이고요. 아직까지 운영되는 거면 그나마 나쁘지 않은데 빅타임의 한계는 이 친구가 생태계가 이더리움 생태계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이 친구가 만약에 솔라나 계열이나 이런 데로 좀 갔으면 괜찮은데 이더리움 계열에 있는 이런 코인들은 조금 안타깝다. 왜냐하면 전송 수수료가 조금 비싸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는 솔라나 계열이 괜찮은데 최근에도 이제 P2E 게임인데 FPS 게임이 있어요. 그것도 진행하다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라서 사실상 사람들이 거래도 많이 하지도 못하고 수수료 때문에 비싸가지고 솔라나 계열이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우리의 빅타임도 지금 이렇게 사람들 열심히 물건 갖다 팔려고 하고 게임 한번 보시면 트위치 들어가서 봐드릴게요. 트위치 가면 하는 사람 한 명,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구나. 아하, 아차차 하는 사람이 방송에 하나밖에 없었구나. 아하하 좀 식었구나.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좀 식었네. 전용 방송 어플 있다고? 전용 어플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거 좀 들어가서 봐주게.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 뭐야 이게? 게임 플레이 영상이고 뭐고 나발이고 안 뜨고 왜 자꾸 인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하여튼 빅타임 저거 P2E 게임입니다. 그냥 RPG 세계관의 게임 코인이고요. 저기서 열심히 게임하면 모래시계 없고요. 모래시계로 코인 바꿔먹는 그런 쌀먹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쌀먹 게임인 우리의 빅타임이 유통량 변경 공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이 조금 아쉬운데요. 유통량이 무려 2배나 늘어납니다. 두 배나 늘어납니다. 기존 공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 필요 없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27년도 2월 28일 이거 보시면 됩니다. 23억이죠. 23억 빅타임이 유통량입니다. 그런데 새로 공시한 유통량 보시면 27년 2월 28일 보면 43억 원입니다. 43억 개입니다. 23억에서 43억으로 변경됐습니다. 유통량 2배다. 그리고 유통량이 계단식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좀 선형으로 올라가죠. 기존 유통량은. 그런데 이제는 계단식으로 툭툭툭툭툭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증가세가 기존보다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 빅타임은 이제 유통량 2배 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지 이제 올리면 뭐하나 라는 생각도 조금씩 드는데요. 과거 공시 내용 보면 지금 현 유통량은 여기 보시면 24억 개거든요. 그러면 27년도 물량이 지금 풀린 건데 역시 일 잘한다 업비트, 일 잘한다 빅타임.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새로 공시한 유통량 보시면 25년도 2월 28일 지금 25년도 2월 27일이거든요 오늘자 기준으로 24억 개가 풀려져 있어요. 근데 과거 공시 기준으로는 이게 27년도에 풀려야 되는 물량이거든요. 이게 지금 풀려져 있습니다. 유통량이 이미 기존 공시 대비 많이 풀려져 있는데 새로 공시하는 게 업비트가 좀 늦은 게 아닌가. 그리고 빅타임도 기존에 사람들에게 공시했었던 물량보다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풀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빅타임을 보시자면 업비트 들어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마이너스 73%까지 빠질 정도면 역시 유통량에도 어느 정도 많이 물량이 풀리기도 했고 P2E라는 장르의 특성상 사실상 가격이 오를 때는 진짜 미친듯이 오르겠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끝까지 없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는 문제의 코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P2E 게임들은 거의 다 나락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빅타임 전체 차트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바이낸스까지 전부 다 상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나름 잘 만들어졌고 바이낸스 상장됐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는데 그때 빡 치고 올립니다. 사람들 쭉 몰리면서. 근데 P2E 게임의 한계, 사람들이 올리고 나서 빠지면 끝까지 빠집니다. 한 번 들어오고 나서 이게 돈이 진짜 된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요. 누구처럼? 엑시 인피니티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죠. 엑시 인피니티 지금도 시가총액 101등인데요. 옛날에 미쳤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가격으로 보여주자면 이때 몇백 원대입니다. 처음에 등장하고 몇백 원대, 600원, 700원, 1000원까지 갑니다. 근데 이 코인이 고점이 얼마냐? 1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몇백 원짜리가 18만 원까지 올라가요. 미친듯이 올라가죠.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엑시 인피니티가 진짜로 돈이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래서 동남아에서 미친듯이 돌렸습니다. 동남아 작업장이 미쳤다. 엄청나게 돌아갔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무조건 이제 시급이 있거든요. 시급. 내가 이 게임을 하면 쌀먹을 할 수 있죠. 그게 P2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내가 벌 수 있는 시급보다 많이 벌리면
사람들이 계속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쌀먹게임 잘 안 하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훨씬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계신 분들이 이걸 작업장으로 돌리면서 내가 1시간 동안 태양볕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더 돈 버누 하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엑시를 많이 삽니다. 엑시가 귀여운 펫이거든요. 그걸 포켓몬 카드처럼 게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엑시를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NFT 엑시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엑시 안에 있는 러브 포션도 사람들이 채굴을 많이 하려고 포션도 소비하다 보니까 포션 가격이 또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내부에서 소모되는 재화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남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편돌이 하면서 1시간 동안 일하는 것보다 엑시 인피니티에서 딸깍딸깍 게임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네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다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이게 돈이 안 되는 순간, 그리고 사람들이 진입하는 한계가 있어요. 게임도 심지어 넷플릭스도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가입한 사람 계속 가입하고 유지한 사람 유지하다가 결국엔 그 사람들도 이제 신규 가입자 감소세가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게임들은 신규 분들이 계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누가 계속 사주고 소모해주고 뭐 해줘야 위에서 많이 채굴한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주는데, 어쩔 수 없이 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많아지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P2E 게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고랩들이 엄청나게 많이 채굴을 해가지고 밑에 물량 풀면 이걸 다 소화시켜줘야 되는데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돈 된다고 해가지고 게임했더니, 게임은 솔직히 노잼이거든요. 개쌉 노잼인데 돈 된다고 했었는데 돈도 안 벌려, 재미도 없어, 던져.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던집니다. 거기에 심지어 비트코인 하락장까지 같이 쳐맞으니까 그대로 날아가는 게 P2E 게임의 순서다. 인기가 몰릴 때는 한꺼번에 쑥 몰리면서 한 방에 쫙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신규 가입자들이 줄어들 때 고랩존의 물량들이 많이 풀리게 되면서 코인 채굴량 늘어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결국엔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절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절대 해결 불가능. 왜? 여러분들 리니지 왜 망했어요? NC소프트 리니지 왕국이죠? 예, 갔습니다. 뭐 구조조정하고 뭐 난리 났어요. 메이플 스토리 뭐 트럭 시위하고 난리 나죠. 던전 앤 파이터 소프트 리셋 그럼 왜 갈겼죠? 당연히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고랩존에서 골드 수급 엄청나게 하면서 게임 재화가 늘어나. 근데 이 재화를 소모해줄 신규 유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채굴한 게임 돈은 그냥 디지털 쪼알이었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들은 대다수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낸 적이 없다. 구조적으로 그냥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잡힌 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주기적으로 리셋을 때립니다. 이스케이프 오브 타르코프라고 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때마다 게임에 있는 모든 걸 다 리셋해요. 그런데 과연 이게 P2E 게임계에서 가능하느냐? 내가 NFT를 구매했고 게임 재벌을 구매했는데 돈 주고 그걸 전부 다 리셋을 시킨다? 사실상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P2E 게임 구조상 인플레이션 구조로 이제 재화가 많이 풀리는 이 인플레이션 구조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도 이렇게 나락을 가고 엑시 게임 2도 나왔는데 사실상 사람들이 별 관심 없고 그냥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빅타임으로 돌아오자면 빅타임은 초창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그때 신규 사람들 막 진입하고 이벤트 하면서 가격이 쫙 올랐는데 이게 쌀먹으로 하기에는 좀 하면서 이제 나락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잃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이 친구들 나중에 불장이 오게 되면 그때 불장이 와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에 돈이 너무나 넘쳐났을 때 빅타임도 혹시나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이거 이 정도 가격이면 쌀먹 가능한데 하면서 동남아 분들 이런 분들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채굴하고 신규로 들어오다 보면 가격이 좀 더 오르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 갑자기 또 폭발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이게 P2E 게임의 좀 숙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P2E 코인은 진짜 불기둥 하나를 위해서 존버하는 겁니다. 빅타임을 보유하고 있다, 엑시를 보유하고 있다, 샌박도 P2E죠. 이런 내가 P2E 게임을 가지고 있다라면 진짜 불장이 왔을 때 사람들이 신규로 진입하고 쌀먹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저가 갑자기 폭발처럼 늘어나는 그 티핑 포인트를 노리기 위해서 버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2E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탄력성이 심해요. 인기 없을 때는 그냥 인기 드럽게 없고요. 왜냐하면 P2E 게임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그냥 게임이 노잼이에요. 진짜 돈 벌기 원툴인 것 같아. 재미가 있으면 지금 사람들이 이대남이라고 하죠. 이대남. 20대 롤 하는 남자. 롤 하는 남자 하면서 아직도 사람들 롤 거리고 있고 지금 최근에 피어리스 밴 하면서 우리의 T1이 밴 카드 어떻게 하느냐 구마유시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막 난리 나고 있죠. 왜? 롤은 욕하더라도 재미가 있으니까 아직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P2E 게임은 대다수 이제 재미는 가져다 갖다 버렸다. 대다수 좀 그냥 돈 벌기, 노가다 요런 거에 좀 치우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죠. 닌자 키우기라고 아십니까? 닌키 이거 방치형 게임이거든요. 이거 저도 한 18만 원 벌었었나? 이거 저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진짜 이 모바일 화면에서 가만히 보면서 이제 닌자가 표창을 슉슉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올드벌리만 키우고 뭐하고 그랬었는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게 좀 유명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닌키코인 가격이 쫙 올랐다가 그 다음에 개폭락했었거든요. 그래도 이런 친구들도 그냥 재미보담도 노가다성으로 만들었는 게 좀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재미있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더리움 생태계가 아닌 솔라나 생태계 이런 데로 가서 좀 수수료 많이 낮고 재미있고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할 만한 그런 게임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그래픽 좋게 하고 뭐하고 좋게 만들었는데 대다수 망하고 있더라. 그리고 요즘 게임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인데 게임이 요즘 재미가 없다. 게임 시장 전체가 뭔가 좀 혁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정치적 올바름 PC주의 때문에 개쌉 노잼 됐습니다. 전부 다 이상한데 흑인 넣고 이상한데 게이나 레즈비언 넣고 그러니까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오버워치도 다들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했었던 솔저가 게이였고 그리고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이었고 어이씨 뭐야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왜 갑자기 하면서 서사도 없이 갑자기 LGBT 집어넣고 PC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다 재미없죠. 그리고 콩코드도 나오자마자 바로 망하고요. 일반적인 게임사에서도 돈을 수천억씩 처박는데도 재미있는 게임 못 만드는데 블록체인 업계에서 과연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가 아직도 의문점이고요. 만약에 정말 재미있는 블록체인 게임이 나오고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제대로 등장한다면 성공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코인들은 등장하지 못했다라는 게 P2E 생태계의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P2E 금지입니다. 쌀먹 금지입니다. 이유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이런 거 보면 후진국 같아. 바다 이야기 때문에. 아니 바다 이야기는 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막 30대 초인데 아직도 그때 이야기 들었었던 바다 이야기 때문에 P2E 금지. 골 때립니다. 근데 심지어 웃긴 건 게이협이라고 하죠. 게임 이용자 뭐 그런 거 걔네들이 바다 이야기랑 비슷한 게임들은 전부 다 막 다 통과시켜주고 이상한 진짜 게임성 재미있는 포커 게임인데 뭐 이상하게 딜 넣는 재밌는 게임 하나 있거든요. 그런 거 막 막으려고 하고 막 난리죠. 아직도 이런 거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P2E 금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게임사 코인들로 대다수 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타임 이야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대한민국 게임 코인 쪽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는데 빗썸에 있는 코인들이 빗썸에 게임 관련 코인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만날 건 넷마블의 마블렉스입니다. 진짜 처참합니다. 넷마블에서 만든 거예요. 뭐 일합니까? 요즘 뭐 온보딩은 뭐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신작 게임은 온보딩을 많이 하는데 이 게임들이 너무나 재미없는 그 이상한 게임들만 온보딩 시켜. 보면 뭐 이것저것 게임 한다고 하는데 다 재미없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판때기만 바꾸는 느낌으로 좀 재미없는 것들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사실상 답이 없죠. 이거 뭐 예전만 하다도 몇만 원 했었는데 지금 300원이에요. 답이 없죠. 그리고 네오핀, 네오플에서 만든 네오핀입니다. 이 친구도 미친듯이 떨어졌죠.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국내 기업들이 뭐 해줄 거라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P2E 관련된 규제도 해결되지도 못하고 온보딩 되는 게임들도 사실상 답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얘도 가격 보시면 옛날에 몇만 원 했었는데 얘도 100원대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대판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요. 대한민국 게임 산업 자체가 이미 노잼이 됐습니다. 너무 노잼.
그래서 넥슨에서도 게임 프로젝트 만들고 NC에서도 게임 프로젝트 만드는데 전부 다 진행하다가 뭐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운영하다가 접죠. 얘네들 온보딩 시키려고 그냥 자기들이 만든 게임 코인 내에 재화로 막 쓰고 뭐 하면서 제대로 굴리려고 그렇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 메인스트림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런 게임들도 전부 다 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제대로 출시도 안 하고. 넥슨에서 최근에 만든 게임 뭐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 나왔다가 접었거든. NC에서도 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도 운영하다가 접었거든. 그리고 NC에서 만든 옛날에 뭐 트릭스터 그 판때기 가져온 거 그것도 이미 망했고. 그리고 호연도 욕 뒤지게 먹고 있죠. 그래서 게임 사업 자체가 애초에 좀 많이 꺼지고 있고 게임도 노잼인데 여기에 온보딩 되는 게임 누가 하는가? 재미없어서 안 하죠. 그리고 둘째, 가격도 개차반이니까 시급도 안 나오죠. 누가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게임 코인의 생태계는 개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거죠. 그래서 빅타임으로 이야기를 해서 대한민국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 코인 이야기했는데요. 좀 많이 암울하죠.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다. 바닥권에서 펌핑 나오는 건 가능해 보이는데 21년도? 22년도에 투자한 사람들이 본전 찾기엔 어렵지 않을까. 이유 너무 많이 떨어졌다. 거기까지 올리려면 진짜 많이 올라야 돼요. 여기 뭐 지금 네오핀 185원이죠? 200원에서 찍고서 올리더라도 이거 보면 61배예요. 여기까지 올리더라도. 말이 됩니까? 쉽지 않죠. 사이클 돌 때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런데 사이클을 돌더라도 바닥권 대비해서 펌핑은 당연히 가능한데 예전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게임 코인 뭐가 있냐? 넷마블에서 만든 거 아까 말한 마블엑스랑 그리고 큐브?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네오플에서 만든 네오핀,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근데 장연구 빠졌고 장연구 빠져가지고 만든 게 크로스코인, 액션 스퀘어, 크로스, 장영국 이쪽으로 가. 일로 갔고 그리고 엑스플라가 컴투스. 이름은 다 말해줬죠. 카카오 게임즈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게임사 코인이 있는데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거 위믹스죠. 위믹스 21년도 불장 때 진짜 사람들이 이거 대한민국 사람도 쌀먹였어요. 가격 많이 오르니까. 그러면 진짜 더 폭발적으로 올랐었지. 쭉 올랐는데 결국엔 P2E 게임의 한계에 봉착해서 시장도 식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전부 다 털고 나가니까 개판됐죠. 개판되고 재상장고 펌핑 좀 시켰다가 장력도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사 코인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그럼 넥슨은 뭐 만들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넥슨은 코빅 거래소 운영합니다. 레전드 이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넥슨은 코인 안 만들고 코빅 거래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NC는 안 만들었어? 만들려고 하다가 불장 놓쳐서 안 만듦. 수고. 얘도 아데나 코인인가 막 이런 거 만든다고 옛날에 PPT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이렇게 로드맵 만들 겁니다. NFT 코인 이런 거 막 한다고 했었는데 불장 시기 놓쳤고 대한민국 P2E 게임 규제 만들어 보다 보니까 사실상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다. 네, 넥슨은 코인 거래소 코비도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NC는 만들려다가 놓쳤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코인 게임들이랑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약세인지 왜 이렇게 노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벌려야 되는데 돈이 안 벌려서 그래요. 요약 P2E 게임 코인 그리고 게임사 코인 왜 이렇게 가격이 매번 떨어지느냐. 1.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 불가능. 2. 기존 투자자들이 채굴해서 계속 매도 물량 풀어버림. 3. 신규 유저가 진입할 만한 건덕지가 없음. 신규가 들어와서 매수를 해줘야 채굴 물량이 소화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계속 떨어짐. 가격 떨어지면 재미없는 이 게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 신규는 더욱더 안 옴. 무한반복. 게임은 재미없고 돈은 안 돼. 그럼 당연히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기존에 채굴했었던 사람들만 갖다 팔고 있어. 그 사람들은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물려서 갖다 파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시급 벌리는지 모르겠는데 시급도 안 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장비도 갖다 팔고 싶은데 신규가 없다니까 장비도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채굴하고 갖다 팔고 채굴하고 갖다 팔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P2E 게임의 한계점은 이게 한계점이고요.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는 건 장점은 1. 불장이 옴. 불장이 왔다. 가정. 코인 가격이 모두가 오르거든요. 그때 올라가면 이거 최저시급보다 많이 버네. 동남아. 그러면 동남아에서 시작해. 동남아에서 신규로 들어오고 막 매수하고 막 그래. 코인 가격도 오르고 코인 내 재화 가격도 올라. 그러다 보면 코인 가격 더 많이 떡상함.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 최저시급보다 많이 버네.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 이제 대한민국.
혹은 미국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러면 코인 가격 막판에 더 올라가. 그러다가 미친 듯이 가격 떡상하고 신규 유저 유입이 점점 줄어들. 그러면 아까 말한 단점 쪽으로 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옛날에 핵 써가지고 드레이코 캐고 막 그랬었죠. NFT도 그래가지고 뭐 올랐다가 빠지고. 넷마블 게임, 넷마블 드디어 찾았다. 아이템 게임즈. 맞아, 넷마블은 아이템 게임즈 코인 2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블엑스랑 아이템 게임즈입니다. 오래 했구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코인들의 단점과 한계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게임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의 한계를 알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장 때 조금 더 화끈할 수 있다. 하지만 불장이 아닐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계속 채굴해서 갖다 팔기만 하고 게임사에서도 뭐 계속 모두가 다 팔기만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가격 지켜주는데 얘네들은 계속 빼잖아요. 남들이 지켜준다고 어느 정도 바닥도 잡아주고, 심지어 우리 도지코인도 바닥 잘 잡아주고 이렇게 올렸어요. 리플코인도 얘도 이렇게까지 펌핑 많이 해줬어요. 바닥 잘 지켜주고 다들 바닥 잡아주고 남들 다 올리는 이 순간에 게임사 코인들은 너무나 안타깝다. 엑시는 올렸으려나? 엑시 보이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엑시 신저점 또 갱신하러 간다. 엑시 계속 떨어지죠. 샌드박스는 올렸으려나? 샌드박스 샌박이는 올렸나? 샌박이는 그래도 잘 버텼다. 이 정도면 나름 잘 버텼지. 자, 이렇게 해서 빅타임 유통량 문제로 인해서 쭉 이야기해드렸었던 게임사 이야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니메 코인은 게임사 코인인가요? 자, 애니메 코인은요, 애니메이션 회사예요. 코리아 사우스 파크? 아십니까? 사코팍?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 멤버십 영상을 올리거든요. 애니메 코인을 투자하는 건 내가 제2의 사코팍을 기대하는 걸 투자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3,000 얼마일걸? 여기 보시면 계속 영상으로 4시간 전, 일주일 전, 2주일 전, 3주일 전 계속 올리죠? 요거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 걔들도 애니메 코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들도 애니메이션 만든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유튜브 들어가면 유튜브에도 영상 이런 거 올려놨어요. 이거 봐요. The future lover anime is your anime coin. 뭐 플레이 비디오 하면 애니메이션 나오죠? 요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여기에 투자하는 거다. 너의 소중한 돈은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 회사 투자하는 느낌입니다. 저 덕질머니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기는 유쾌한 게 있죠. 지금은 이제 핫한 거는 얘다. 무료채굴 코인. 이게 계속 가니까 지금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격 다 떨궜다가 이제 정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무료채굴. 아까 말한 인플레이션 문제. 저는 이 친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코인을 스캠이라고 저는 매번 표현했습니다. 왜?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상 게임을 안 할 뿐 가서 꼭 하면서 버튼 한번 누르면 코인 채굴되고, 그 물량 나중에 시간 지나서 KYC하고 마이그레이션 되면 매도할 수 있고 락업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근데 약간 P2E 구조만큼 사람들 입김 쫙 들어오면서 미친듯이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간다. 근데 얘는 많이 들고 있어봤자 이득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바이낸스 상장이라든지 이런 거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저거 상장되고 뭐하고 그러면 사실상 제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엄청나게 오버슈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 오르면 되는 거지, 뭐 코인 시장이니까. 가격 오르면 인정해드립니다. 저도 가격 폭락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격 실제로 폭락했습니다. 75%. 근데 폭락해가지고 저도 역시 스캐미 널 리얼킥 했는데 가격 올라가지고 인정합니다. 이제는 저거는 밈코인이다. 밈코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뭐 파이 채굴기고 뭐고 이런 거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채굴기는 웬만하면 진짜 구조적으로 걔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채굴기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기업형으로 채굴할 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채굴하는 뭐 이더리움 채굴하는 아저씨 있죠? 그런 아저씨처럼 할 거 아니면 채굴업체도 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킹 코인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그냥 코인 스테이킹은 요즘 많이 하거든요. 개나 소나 다 하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스테이킹 코인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유명했었던 스테이킹 쪽은 연이자 1만 % 이런 종목 진짜 많았습니다. 옛날에 크로노스 코인이었어요. 디파이 2.0 크로노스 다오, 올림푸스 다오, 얘들 이자율이 미쳤거든요. 예전에
아, 여기 있다. 크로노스 다오의 연 이자율이 145,088%입니다. 연 이자율이. 미쳤죠? 스테이킹 코인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거였어요. 디파이 1.0, 디파이 2.0 하면서. 아니요, 그 크로노스랑 이 크로노스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업비트에 있는 크로노스 말고 이거는 클레이튼 생태계 쪽에 있다가 지금 뭐 횡령사건으로 기사까지 떠면서 없어진 코인입니다. 아, 주긴 줍니다. 진짜 줘. 이런 거 진짜 줍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건 예전 이야기인데 옛날 예죠. 코인 이야기. 어떤 거냐? 2022년도에 유행했었던 디파이 2.0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디파이 1.0이 있겠죠? 디파이 1.0은 뭐냐? 그냥 이자 많이 줌.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사에서 관여하지 않음. 근데 디파이 2.0은 이자를 더 많이 줌. 프로젝트사에서 관여해서 이자율을 더 많이 챙겨줌. 거의 이런 겁니다. 그냥 이자 더 많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여기 나왔다시피 옛날에 2022년도 기준 14만 8천이거든요. 얘들이 무조건 그 시간당인가 혹은 몇 시간, 몇 분 이런 단위로 계속 이자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이게 원금 집어넣고 하면 하루에 얼마 벌리냐? 한 365 하면 되겠죠? 하루 이자 400%입니다. 근데 이게 됐다. 가능한 이유. 디파이 2.0 때 이렇게 되면 하루 400%가 이자. 근데 이제 이걸 예치하려면 크로노스 코인이랑 현금이랑 같이 쌍예치로 해야 되거든요. 쌍예치를 했어. 그러면 쌍예치를 하면 코인이 채굴되긴 하는데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현금을 이자로 주는 게 아니라 코인 디파이잖아요. 코인을 이자로 줘요. 내가 그냥 찍어낸 디지털 쪼가리를 이자로 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돈 바꿔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코인은 무조건 지급할 수 있지. 이자가 10만 프로든 15만 프로든 20만 프로든 1000만 프로든 줍니다. 코인 주는 거니까. 그래서 코인이 4배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 대비 이것도 아까 그거랑 P2E랑 구조적으로 똑같았습니다. 신규가 많아지면 이게 쌍예치거든요. 크로노스 코인이나 현금이랑 같이 예치해야 돼요. 그럼 크로노스 코인을 누군가 매수하겠죠. 그러면 신규가 많아지면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자가 400%야. 그러면 하루만 하고 다음에 팔아야지 해도 이자가 400%. 미쳤죠? 이렇게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초창기에 달라붙습니다. 초창기 꿀통이라고 많이 달라붙어. 근데 문제는 초창기 때 누가 합니까? 개발자나 이런 애들이 채굴을 많이 합니다. 누가 이게 초반에 있는지 알아요? 이런 뭐 이자율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이런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뭐 유튜버가 소개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프로젝트 초창기에 있었던 팀원들이 초반에 채굴해놓고 한순간에 빵 터트리고 매도해놓고 싹 운영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대다수 손실로 끝난다. 초창기 진짜 극초창기 하신 분들은 폭탄 터지기 전에 이자율 이렇게 받아먹어가지고 괜찮은데 아닌 분들은 돈 날리기 끝났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들로 유행했었다. 어떻게든 코인 채굴 시켜주려고. 그래서 이득되는 것처럼 코인 개수 늘어나고 코인 가격 지켜지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진짜 돈이 됐고 내가 들어갔을 때 안 망할 것 같으니까 나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 크로노스가 업비트에 있는 크로노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업비트에 있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클레이튼 생태계에 있었던 크로노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다 망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런 채굴들은 웬만하면 스캠이겠구나. 금방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파이코인 영상 올렸을 때도 익절해라 팔아라 비쌀 때 팔아라 라고 했는데 제가 말했었던 가격보다 비싸졌죠? 그 부분은 이제 더 비싸졌는데 안 파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털고 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개인 판단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르면 팔고 나오면 돼. 왜? 빨리 파는 사람들이 인자야. 그 대신에 신규로 사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열차 타는 겁니다. 츄츄 떡상 열차.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츄츄.